안녕하세요. 원투펀치 오감축 윤정현입니다. 한준 해설위원과 함께 오늘도 이 원투펀치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이 한중전 2차전 프리뷰를 하면서 크랑이 치킨을 드디어 저도 이제 처음 맛을 봤는데 너무 맛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요청을 드렸습니다. 아, 그렇죠. 네. 예, 크랑이 치킨 정말 신메뉴이기도 하지만 신메뉴의 그 이름에 걸맞게 네. 정말로 신메뉴로 나올 만한 자격이 있는 맛이에요. 아, 자격까지 예, 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치킨을 아주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치킨은 정말 다른 치킨들보다 맛있습니다. 제가 정말 보증합니다. 네. 일단 맛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TMF 시간에 이명철 위원도 그렇고 웜축 시간에 한준 해설위원도 그랬지만 바삭함. 바삭함. 네. 네. 정말 60개 치킨과 이 크랑이 치킨의 장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크크크 치킨의 콘크럼블, 네. 그리고 호랑이 치킨의 콘프레이크, 여기에 또 있어요, 사실은 갈릭 파우더. 아. 네, 갈릭 파우더의 맛까지 더해져서 마늘 맛. 네, 정말로 바삭하면서도 약간 매큼하면서도 그렇다고 맵진 않고, 네. 그리고 정말 고소한, 네, 그리고 씹히는 맛이 진짜 다른 치킨들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씹히는 맛이 좋습니다. 이른바 식감이 좋은 치킨이에요. 아, 예, 역시나 마늘 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치킨의 뭐 후라이드 일반 양념은 좀 많이 먹으면 약간 물릴 수가 있는데 아, 이거는 계속 들어가요. 전혀 물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담백하면서도 네. 계속 들어가도 전혀 느끼하지 않은 맛입니다. 아, 60개 치킨이 크크크도 대박을 치더니 또 크랑이로 또 한 번 대박을 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신메뉴는 굉장히 좀 잘 만들었습니다. 특히나 이 바삭하고 마늘 맛을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되게 좋아하는 이 마늘이기 때문에 이 치킨은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라면을 먹어도 마늘을 많이 넣어서 먹습니다. 아. 네, 마늘 좋아합니다. 네, 60개 치킨의 새로운 크랑이 치킨도 여러분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 원투펀치에서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네. 60개 치킨과 더불어 원투펀치 채널이 이벤트를 진행하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먹는 이 재생 화면과 원투펀치 알림 설정까지 보여지도록 화면을 캡처하신 다음에 010-5088-2957로 응모하시면 저희가 딱 30분, 이 30분을 추첨해서 4월 24일에 이제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미 이명철 해설위원과 한준 해설위원 이 두 분이 TMF 시간에 맛있게 드시는 걸 보고 이미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기회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 60개 치킨의 새로운 신메뉴입니다. 신메뉴, 이 크랑이 치킨을 드셔보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4월 24일까지 여러분들께 기회를 드릴 예정이니까 많이 응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한일전 보실 때는 이 크랑이 치킨 네. 어흥, 호랑이 기운. 네, 그러면서 이기면 크크크. 아하, 네. 이기면 크크크. 어흥과 크크크가 한일전에는 딱이에요. 환상의 콜라보네요. 네, 그래서 크랑입니다. 예, 이번 카타르 도하에가 있는 우리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역시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거 멘트가 더 많은데 멘트 할 시간이 없습니다. 먹기 바빠가지고 저는 일단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크랑이 치킨 만세! 만세! 원투펀치 오감축 시간입니다. 지난 회차에 이어서 계속해서 23세 이하 아시안컵 얘기를 해볼 텐데 저희가 1차전 아랍에미리트와의 경기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녹화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2차전 일본과 아랍에미리트 더불어서 대한민국과 중국의 한중전 경기 결과가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녹화를 한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과 구독자분들에게 한 번 더 양해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한일전 얘기도 좀 마지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차전 한일전은 우리가 한일전이라는 그 의미적인 부담 말고 그 실질적인 부담 있잖아요. 네. 이 대회에서 정말 뭐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그런 부담은 적어도 제로인 상태에서 그래도 한일전이니까 어느 정도는 잘해야지 그 정도로 임했으면 하는 강력한 바람이 있는데 한일전에서 두 팀이 어떤 상황 어떤 상태에서 맞부딪힌다는 거를 저희는 사실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라는 거는 다시 한번 꼭 이거는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차전 일본이 신승을 거뒀던 그 중국과의 경기만 놓고 이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일본에도 이제 사실 좀 1차전만 봤을 때 눈에 띄는 골키퍼부터 포함해서 앞쪽에 있는 선수들까지 좀 눈여겨볼 만한 선수들은 분명히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경기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6분 정도까지만 진짜 게임이다 네. 라고 말해도 좋을 정도로 네. 일본이 너무도 장시간 동안 이제 10명이 싸웠고 그리고 이제 10명이 싸우는 과정에서는 일본은 사실 뭐 기량적으로 보면 10명이라도 공격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그거를 이제 최소한으로 좀 줄이면서 간간히 했죠. 네, 확실한 역습 기회가 나오는 상황이 아니면 기본적으로는 상당히 뭐 두 줄 수비를 받치면서 좀 실리적인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이 워낙에 길다 보니까 첫 경기 중국전만을 가지고 일본을
이 재단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네. 16분 경기한 걸 가지고 지금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물론 이제 그 이전부터 연령별에서 계속 뭐 나왔던 선수들 그리고 알려진 선수들은 당연히 있기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일본은 중원 미드필드를 구성하는 선수들의 기량이 좋다.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원 미드필드를 구성하는 선수들이 가장 이제 수비적인 역할을 하면서 약간 후방 플레이메이커 비슷하게도 뛰는 선수가 조엘 후지타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엔도 같은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이제 두 명의 중앙 미드필더들 중에서도 사실 아래쪽으로 좀 많이 내려오면서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면서 뭔가 세 명 기반의 빌드업이 일본이 나올 때도 있고요. 네. 일본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두 명의 센터백을 활용하지만 빌드업 시에는 이제 2-3 빌드업이나 3-2 빌드업을 유연하게 구사를 하는 편이에요. 여기에 이제 같이 활약하는 선수가 야마모토 선수가 있죠. 야마모토. 네. 경기는 많이 못 뛰었습니다. 네, 7번에 야마모토 선수가 있는데 이 야마모토 선수가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선수입니다. 네. 박스 투 박스로도 갈 수 있고 그리고 뭐 측면 돌아나가는 플레이 여기에 또 야마모토 선수가 왼발을 잘 써요. 전체적으로 공격에 가담을 할 때도 도움이 틀림없이 되는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 더 공격형으로 뛰는 선수가 이날 골을 넣었던 유명한 마스키 구류 선수죠. 등번호 17번 마스키 구류. 네, 17번이지만은 이제 일본에서는 가장 핵심 선수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마스키 구류 선수라는 생각인데 네. 마스키 구류 선수도 야마모토 선수처럼 왼발을 잘 쓰면서 이 선수는 기량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이 연령대에서는 아시아존에서는 거의 탑 레벨.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유럽에서 뛰는 뭐 배준호 선수랄지 다른 탑 레벨 선수들도 당연히 있는데 마스키 구류 선수도 제가 봤을 때는 정상권 안에 있는 선수처럼 보여요. 개인기에 의해서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면서 뭐 골을 터뜨리고 이런 것도 있지만 이날 특히 이제 일본이 수적 열세가 됐잖아요. 그 야마모토 선수가 나가면서 마스키 구류 선수가 사실 공격형보다는 이제는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내려온 상황에서도 윤장현 캐스터 좋아하시는 그 아틀레티코의 그리스만 선수처럼 상당히 넓은 지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수적 열세인 일본이 볼을 키핑해서 그것을 앞으로 보낼 수 있게 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중앙 미드필드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역할을 수행을 하면서 일본의 전체적인 공수 간의 연결고리 내지는 조직을 떠받치는 역할을 이 마스키 구류 선수가 했습니다. 그런데 예. 골 넣을 때 보면 또 순식간에 잘 들어가가지고 아주 임팩트도 정확하게 갖다 댔잖아요. 침투력이 좋더라고요. 네,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는 기량 자체가 좋고 연령에 비해서 이미 경기 전체를 읽는 시야도 꽤 좋은 선수다. 조엘 후지타 선수와 야마모토 선수, 마스키 선수가 구성하는 이 일본의 중원은 삼각형. 네, 일단은 이거는 수준이 높은 중원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이제 히라카와 선수, 야마다 선수가 만약에 이제 우리와의 경기에서도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전형적인 역발 윙어 배치입니다. 예. 네, 히라카와 선수는 오른발을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야마다 선수는 오른쪽에서 왼발을 쓰면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그 빈 공간은 또 풀백들이 올라와서 메워주게 되는데 특히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일본의 공격 패턴 중에 하나가 오른쪽에서 이루어지는 패턴인 것 같아요. 네, 오른쪽에서 야마다 선수가 약간 안쪽으로 들어올 때 세키네 선수가 올라가죠. 위로 높이 올라오면서 세키네 선수로 하여금 볼을 전달을 시켜서 거기서 이제 컷백이나 크로스가 날아오게 하는 그리고 야마다 선수는 오히려 왼발로 이제 마스키 선수의 그 침투에 딱 맞는 이제 크로스를 올려줬던 선수가 야마다 선수인데 야마다 선수는 오히려 약간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왼발에 뭐 베컴이라고 할지 예. 약간 그런 유형의 공격이 많고 터치라인 쪽 공격은 세키네 선수가 좀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서는 그 역발 윙어들이긴 한데 오른쪽과 마찬가지로 그런데 왼쪽은 그래도 움직임의 패턴이 조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 풀백인 우치노 선수는 세키네 선수에 비해서는 이 선수는 인버티드 역할을 좀 하는 선수예요. 예. 그러니까 우치노 선수는 왼발도 쓰지만 오른발도 쓰고 그 퇴장 나왔을 때 잠깐 보시면은 퇴장이 나오면서 수비 라인을 갑자기 좀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세키네 선수가 센터백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세키네 선수가 센터백을 해도 아무 지장이 없는 신장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교체가 일어나기 전에 세키네 선수가 센터백을 보고 오른쪽 풀백으로 왼쪽 풀백이었던 우치노 선수가 옮겼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치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왼쪽에 서는데 성향 자체가 약간 인버티드합니다. 그래서 역발 윙어를 왼쪽에서도 쓰기는 하지만 히라카와 선수와 이 우치노 선수의 움직임은
오른쪽에서의 움직임과는 약간 달라요. 예. 오른쪽은 조금 더 전형적으로 그 야마다 선수는 안쪽으로 들어와서 왼발 크로스라든가 이제 그런 공격을 하고 오히려 이제 파고드는 거는 세키네 선수가 할 때가 많은데 왼쪽은 우치노 선수가 약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그 빌드업 시에 패스 받을 숫자를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우치노 선수가 좀 하는 반면에 히라카와 선수는 물론 안쪽으로도 파고드는데 그럴 때는 히라카와 선수가 조금 더 터치라인 플레이를 해줍니다. 네. 두 번째 경기까지의 결과에 따라서 어떤 이제 구성으로 나올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그거를 지금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교체된 윙어들이 있죠. 예. 교체된 윙어들 중에서는 이 후지오 쇼타 선수, 9번 선수 네. 신장도 좋으면서 키핑 능력하고 돌파력이 있더라고요. 후지오 선수는 좀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후지오 선수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는 야마다 선수와는 또 다른 스타일의 플레이가 나와요. 예. 왜냐하면 후지오 선수는 오른쪽에서 오른발을 쓰는 윙포워드라고 봐야 되거든요. 조금 더 직선적이죠. 네, 조금 더 그래서 야마다 선수가 아까 약간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뭔가 크로스를 좀 즐겨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후지오 선수는 오히려 터치라인을 따라서 돌파하는 능력은 저는 야마다 선수보다도 더 괜찮아 보이거든요. 후지오 선수는 상당히 교체 나온 이후에도 수적 열세 속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는데 반면에 이제 황덕현 위원도 그 중계하면서 한번 말씀을 한 것 같은데 유명한 이름값이 높은 사토케인 선수 있잖아요. 네. 사토케인 선수는 첫 경기에서는 이름값과는 거리가 좀 먼 약간 저조한 플레이로 일관했습니다. 좀 실망스러웠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저 민첩하고 저돌적으로 이제 드리블이 정교하지가 못해요. 네. 그러면서 터치가 잘못되면서 막 튀고. 턴오버가 나오고 이제 제가 봤을 때 사토케인 선수는 일본이 이 우리와의 3차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또 사토케인 선수를 선발로 뭐 활용하지 말란 법은 없어요. 네. 조별리그 3차전 같은 이런 찬스를 활용해서 또 경기력을 좀 끌어올리자 뭐 이렇게도 충분히 될 수 있고 또 저희가 지금 또 알 수 없는 것은 2차전 아랍에미리트전에서 이 선수가 나와서 또 어떤 활약을 했을지 알 수가 예.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 선수들의 어떤 경기력 자체를 완벽하게 평가하는 게 조금 불가능한 지금 시점이기는 한데 일본의 윙어들 가운데에서는 사토케인 선수가 약간 좀 가장 안 좋아 보였다. 라는 뭐 뛴 시간이 아주 길진 않지만 호소야 선수가 좀 더 결정력이랄지 동료들과의 연계에 의해서 좋은 임팩트를 가져가는 모습이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도 조금 고민에 빠질 것 같기는 해요. 일본의 동생들도 형들만큼 좀 앞쪽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호소야 선수 그리고 이제 대학생 신분인 이제 우치노 호타로 선수가 또 이제 나중에 나왔었는데 요 팀도 톱에서 과연 어떤 결정력이 나오는가. 네. 그러니까 호소야 선수가 현재 그 소속 클럽에서 골을 그렇게 잘 넣고 있질 또 못하기 때문에 일본의 톱이 어느 정도의 경기력을 두 번째 경기 그리고 우리와의 또 뭐 한일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앞으로 하게 될 것인지가 일본 입장에서도 아마 조금 관심사가 아닐까. 그렇죠.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도 좀 관심사고 일본에게는 당연히 관심사였겠지만 레오 고쿠보 선수의 폼은 좋아 보입니다. 이 선수는 잘하더라고요. 네. 네. 그나마 중국의 좀 괜찮았던 득점 기회 내지 슈팅 장면들을 고쿠보 선수가 잘 막아주더라고요.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도 했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킥을 처리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도 뭐 급한 상황에서는 주발이 아닌 발로도 킥이 제대로 처리가 될 정도로 폼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축구 백과사전이죠. 한준 해설위원이 좀 분석을 해드렸는데 경기의 예측보다는 저희가 일본의 주요 선수들이 있다 정도만 좀 오감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차전의 컨셉을 결정하는 이제 몇 가지 요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1번 가장 중요한 거는 2차전까지 두 팀이 어떤 상황이 됐느냐. 그쵸. 그러니까 2차전 결과에 따라서 3차전 컨셉이 정해질 거고 2번 두 팀 모두에게는 한일전이라는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정말 완전히 힘 빼고 대강하는 경기가 될 리는 만무해요. 이거는 워낙에 또 전통적인 그 라이벌리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럴 수 있을까? 그래서 어느 선에서 그거를 결정을 해야 될까? 네. 3번 마지막 요 3번이 요거는 아주 큰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이것도 어느 정도 컨셉을 결정짓는 요소는 됩니다. A조의 상황이 어찌 될 거냐. 예. 네, A조의 상황을 봤을 때 두 팀, 뭐 세 팀, 네 팀 할 것 없이 A조도 사실 다 비슷비슷한 각축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저 팀은 확연히 좀 까다로워 보여. 네. 뭔가 좀 껄끄러워. 그런 게 확연히 보이는 팀이 거기 한 팀이 나타난다면 우리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생각이 약간 야 그래도 1위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올림픽 가기 위해서는 이번 연령별 아시안컵에서 최소한 4강까지는 올라야 되는데
8강에서 난적을 만나게 되면은 4강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좀 희박해지거든요. 일단 8강에서 상대를 꺾고 네. 4강을 가면 최소한 올림픽 본선 플레이오프 티켓은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4위 하면 안 좋다는 거죠, 사실은. 네네. 네, 기니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아프리카 이 연령대 팀들은 어우. 전통적으로 다 까다롭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누가 기니랑 붙어도 사실 아시아 팀이 이긴다는 보장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됐건 뭐 다른 팀이 됐건 그런 상황이라서 8강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회에서는 하이라이트급이네요. 네, 정말 하이라이트급이고 마지노선 승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지고 있는 23세 이하 AFC 아시안컵, 우리나라가 이 원하는 올림픽이라는 진출 티켓, 만약에 올림픽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 세계 최초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이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 1차전 못 보셨더라도 2차전, 3차전 계속 보시면서 우리나라 대표팀이 꼭 올림픽 티켓을 얻는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고 확실하게 파이팅을 불어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감축, 저희는 다음 주제로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